범죄가 들끓는 고담에 어둠의 기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어로 영화 특유의 스펙터클한 액션과 탐정물 특유의 서스펜스와 스릴은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죠. 더 배트맨의 어두운 분위기는 원작 속 고담과 범죄를 잘 구현해냈다는 평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더 배트맨이 이전 배트맨 시리즈들보다 고담이라는 도시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본질을 파고드는 연출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배트맨의 배경은 실존하는 도시와 역사적 사실의 기인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 배트맨 속 등장인물과 서사에 담긴 현대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배트맨의 실질적인 빌런은 바로 팔코네입니다. 배트맨의 초창기가 배경인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조커, 투페이스, 리들러, 펭귄 등이 악명을 떨치기 이전이죠. 팔코네는 고담 전역을 장악한 마피아 조직 팔코네 패밀리의 두목입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잔인무도한 캐릭터죠. 고담과 마피아, 이 조합은 미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연상케 합니다. 실제 고담은 미국 뉴욕의 별칭입니다. 팔코네는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돈 비토 꼴레오네를, 펭귄은 존 카제일이 연기한 프레도를 모티브로 삼았는데 이탈리아 마피아를 상징하는 캐릭터들로 유명하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대 미국 뉴욕은 유력한 이탈리아 마피아의 본거지였습니다. 30년대부터는 5개에 달하는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들이 서로 구역을 나누고 이권 다툼을 벌였죠. 대표적으로 갬비노 패밀리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뉴욕의 건설 사업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팔코네가 고담시 재개발 사업을 두고 이권을 탐하는 대목과 상당히 맞물리죠. 뉴욕의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들은 특히 순혈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소위 라 코사 노스트라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구성한 조직 체계로부터 비롯됐죠. 원작 코미스에서 팔코네는 로마인을 뜻하는 로만, 팔코네 패밀리는 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이 원칙을 따른 이탈리아 정통 마피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죠. 다만 실제 뉴욕에선 영화처럼 검찰, 경찰, 정치권 등이 모두 팔코네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꾸준히 뉴욕에서 마약 밀매, 도박 등 불법 사업에 사활을 걸었고 FBI는 이들을 대거 소탕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왔죠. 이렇듯 팔코네는 실제 한 도시를 수십 년간 주무른 마피아 그 자체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 돋보인 악역은 단연 리들러였습니다. 잔혹한 살인 뒤에 언제나 수수께끼를 남겨 더 큰 비극을 예고하는 인물이죠. 영화 속 리들러는 실제 196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를 휩쓴 연쇄살인범 조디악 킬러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무려 37명을 살해했다고 밝힐 정도로 살인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조디악 킬러와 리들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암호로 가득한 편지를 보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점이나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지만 늘 함정을 파놓는 치밀함 등이 대표적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목적성의 유무입니다. 리들러의 살인에는 나름의 명분이 존재합니다. 약자를 기만하고 부를 독식한 기득권을 처단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죠. 하지만 조디악 킬러의 살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실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그 어떤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수수께끼의 난이도에도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화에서 리들러가 남긴 수수께끼는 주로 배트맨의 직관적인 유추를 통해 해결됩니다. 하지만 조디악 킬러의 수수께끼는 여간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9년 11월 그가 보낸 편지에는 변칙적인 단어가 배열되어 있고 수십 개가 넘는 단어들이 꼬인 상태였습니다. 해독까지도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죠. 해독된 내용마저도 무능한 경찰과 언론을 조롱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살인 행보에 당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하죠. 영화에서 리들러는 끝내 정체를 밝히고 아캄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또 다른 리들러들이
고담시의 몰락을 이끌어내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반면 조디악 킬러는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고 수많은 살인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붙잡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로 들끓는 고담은 1970년대 뉴욕과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당시 뉴욕은 세계 최악의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래도 치안이 좋지는 않았지만 경기 불황이 겹치며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 탓이었죠. 시민운동가들과 젊은 부자들은 뉴욕 빈곤 지역에 대한 도시 서비스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1975년 뉴욕 시정부가 빚더미에 짓눌려 구조조정을 통해 가까스로 파산을 면하는 상황 때문에 복지 프로그램은 실현될 수 없었죠. 이는 영화에서 시장 선거에 나온 토마스 웨인이 약속한 고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형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이 실현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부실한 도시의 민낯을 보여주는 셈이죠. 이처럼 위험한 뉴욕에 실제로 배트맨과 같은 자경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디언 엔젤스라는 단체였죠. 이 단체는 1979년 뉴욕에서 처음 발족한 이후 도시에 만연한 범죄를 소탕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 세계 130개 도시가 넘는 곳으로 확장해 활동 중이며 비영리 단체로 운영 중이라 합니다. 70년대 뉴욕은 매춘 산업의 메카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타임스스퀘어 부근이 포르노 사업과 매춘의 본거지였죠. 매춘부들은 음지에서 수많은 범죄에 노출됐고 살해되기 일쑤였습니다. 영화 속 펭귄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역시 고담 중심부 부근에 위치하면서 VIP들을 대상으로 마약 및 매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특히 감독 멜 리브스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당시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OST 중 하나인 Thank God for the Rain을 즐겨 들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 역시 범죄로 얼룩진 1970년대 뉴욕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감독 머릿속에 고담이 1970년대 뉴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미완성의 영웅 더 배트맨은 혼란스러운 범죄로 가득한 도시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린 영웅의 성장기처럼 보입니다. 고담의 음울한 분위기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어린 억만장자의 모습은 지독한 현실과 우리가 바라는 이상을 절묘하게 겹쳐놓은 듯한 느낌을 주죠. 이런 스토리에 지난 역사의 발자취가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영화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엔딩에서 후속편에 대한 예고를 남겨놓은 만큼 얼마나 더 흥미로운 서사가 펼쳐질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